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춘기든 성인 자식이든 부모 말을 무시할 때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한때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자식,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말투와 무관심뿐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무시하는 자녀의 태도를 이 한마디로 완전히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넌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야? 철수 씨는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와 자랑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인데 완전 대박이에요. 요즘 다 이거 쓰는 게 트렌드예요. 철수 씨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기존 폰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런 것도 몰라요? 요즘 폰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빠는 기술 같은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잘 모르니까 네가 설명해주면 좋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러자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빠, 제발 좀 관심 좀 가지라고요. 답답하다 진짜. 철수 씨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준호를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야? 준호는 그 말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답답할 수 있지. 그런데 가르쳐 주려면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게 네가 정말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란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짜증도 비웃음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넌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자녀의 행동을 단번에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평소 같으면 부모의 지적에 반발하거나 짜증을 냈을 자녀도 이 질문 앞에서는 스스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이 아닌 의도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무시하려고 했던 건가? 그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네 태도를 바꾸는 건 네 몫이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깁니다. 게다가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 말은 갈등을 길게 끌지 않고도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죠.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공손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행동도 흐트러진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한 한마디가 자녀의 태도를 바로잡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존중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로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한마디가 변화를 시작할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철수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에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은 도저히 안 되고 경기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도와주실 거죠? 철수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알아보는 집이 얼마나 드는데? 준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최소한 전세라도 잡으려면 3억은 필요해요. 근데 아빠, 며느리 보기에 이렇게까지도 안 해주시면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서울은 꿈도 못 꾼다고 해도 경기도 전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씨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힘든 건 아빠도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서 그 정도 돈을 마련하는 건 어렵단다. 그러자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잖아요. 아빠는 대체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철수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부모를 돈으로 판단하면 진짜 가난해지는 건 너야. 결혼은 네가 선택한 길이고 네가 책임질 몫이다. 아빠는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위해 그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준호는 그 말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답답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결혼은 네가 어른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 책임질 일이란다.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네가 진짜로 성장할 수 있어.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많은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자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데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부모가 더 이상 자녀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는 현실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결혼처럼 중요한 관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준비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준다면 결혼 이후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말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녀 스스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흔히 물질적 지원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다른 부모는 다 해준다는 논리로 부모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지원자로 축소하려는 자녀의 태도를 꺾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사랑과 가치는 돈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와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결혼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결혼 이후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힘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책임질 몫이다라는 말은 자녀로 하여금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자녀의 독립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결혼 준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단호한 한마디가 자녀의 의존을 멈추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비교는 삶의 주인을 잃게 만든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교와 의존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첫걸음입니다. 결혼은 부모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로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의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하렴. 영희 씨는 요즘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며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데우고 울음을 달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다가 겨우 저녁이 되어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손주를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요즘 육아 이렇게 안 해요. 애가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생활 리듬 다 깨진다고요. 책 같은 거 안 읽어보셨어요? 영희 씨는 순간 멈칫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잠들기 싫어해서 그래도 오늘 낮잠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기 돌보는 게 과학이에요. 아기가 스스로 잠들게 해야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훈련시킨 게 다 헛수고가 돼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애를 봐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말인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영희 씨는 그 감정을 꾹 누르며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한숨을 내쉰 뒤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렴. 그리고 손주를 민수에게 건네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너희가 더 잘해볼 수 있을 거야. 민수와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고생마저도 너희가 이렇게 깎아내리면 엄마가 왜 애를 돌봐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너희 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제가 말이 심했네요. 엄마 덕분에 애 잘 돌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렴. 이 말은 자녀에게 묵직한 책임감을 던지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평소 부모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녀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어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모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 순간 자녀는 당황하게 되고 막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보려다가 부모가 해왔던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모의 노력을 존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그 은혜를 모르면 도움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부모의 헌신은 단순히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에게 감사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의 순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헌신으로 표현되지만 그 헌신이 무시될 때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로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사춘기 자녀와는 대화할 때 3번 이상 말 섞지 마세요. 영희 씨는 요즘 아들 민수와 대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민수는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툭툭 짜증을 내거나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전 민수가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의 방을 지나가다 책상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책 위에 옷이 널브러져 있고 어제 먹은 과자 봉지도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방 좀 치워라.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민수는 시선을 핸드폰에서 떼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말투에 벌써 신경이 쓰였지만 영희 씨는 다시 한 번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치우라는 거야. 그 상태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왜 이렇게 간섭해요? 순간 영희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며칠 전에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사춘기 자녀와는 대화할 때 3번 이상 티키타카 하지 마세요. 3번을 넘어가면 반드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영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차분히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네가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민수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말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대화가 3번 이상 오가면 자녀는 부모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부모가 3번째 말을 할 때는 상황을 마무리하고 책임을 넘기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네가 지금 왜 그런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녀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면서도 부모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계속 간섭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만들어주세요.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참 어렵지만 부모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대화의 양을 줄이고 기다려주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녀와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성인 자녀가 무시할 때는 거리를 두세요. 영희 씨는 요즘 딸 소연과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소연은 전화에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하면 바빠요라는 한마디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겨우 식사 자리를 잡은 영희 씨는 오랜만에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소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냥 그렇죠. 영희 씨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상사는 괜찮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러자 소연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물어봐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 말에 영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가슴이 뜨거워지며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걸 직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혹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줘. 소연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영희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섭을 멈추는 대신
소연이 스스로 다가올 여지를 주기로 한 겁니다. 성인 자녀는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칫 감시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무시하거나 짜증을 낼 때 이를 설득하려 들면 대화는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멈추고 거리를 두면 자녀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스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간섭을 멈추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희 씨의 마지막 한마디, 혹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줘. 이 말은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부모의 신뢰를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베풀어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길을 내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녀가 독립적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넘어져도 일어설 시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로서는 참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스스로 다가올 여유를 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을 믿고 부모는 기다릴 준비를 하세요. 그 기다림이 곧 자녀를 성장시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